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배를 잘 끌려면은 막 진짜 뭐 2억 3억짜리 이런 큰 임포트들, 뭐 흔히 얘기한 요트 이런 걸 끄는 사람이 운전을 잘한다고들 생각하시는데, 놀이기구가 제일 어려워요. 놀이기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 이번에 강릉에서 일어난 사고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그 제트스키가 놀이기구 끌고 오다가 방파제에 사람이 날아가서 놀이기구 그쪽으로 튀면서 사람이 맞고 날아가는 사고가 또 있었는데, 이 놀이기구라는 게 뭐 바나나 보트, 네, 바나나 보트 이런 거 말씀하시는 뭐 거예요? 그런 거 이제 플라이피시 이런 건데, 일단 빠지 근처요. 그러니까 앞에서 1인들이 되게 좋아요. 빠지에서 막 손 흔들어주고 더 세게를 외치니까 오버를 하다가 놀이기구 딱 돌렸는데 그 놀이기구 빠지를 딱 때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막 빠지 위로 막 날라오고,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줄 걸림 사고. 운전할 실력이 안 되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나가면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아 세게 끌어주세요, 아 좀 별론데, 좀 한숨 잤어요, 막 이런 소리 들으면은 이게 오버를 한다고. 사람이 이제 빠져있을 때 다시 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이기구 무조건 줄이 탱탱해지기 전까지는 장난을 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가라앉아 있는 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뭐 이 사람의 다리를 감고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때 장난을 친다고 팍 출발을 해버리다가 만약에 밑에 줄이 감겨있고, 그럼 이제 또 절단사고 나는 거죠. 절단까지는 안 가도 뭐 진짜 여기 심하게 막 까이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의외로 익사는 별로 없네요. 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는 뭐 워터파크 이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밀다가 뭐 장난치다가 익사. 근데 보통 이제 조끼를 안 입어서, 요즘 익사들은 조끼를 입어서 하는 익사들이 또 많아졌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조끼 입었는데 왜 익사해요? 워터파크 이런 것들이 다 물에 떠 있잖아요. 근데 장난치다가 이 사람이 밑으로 들어가. 워터파크는 누르고 있고 이 사람은 떠. 그럼 이제 물속에 계속 잠겨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아, 헤엄을 못 치니까. 네. 처음에 빠지에서 근무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네. 그럼 어떤 계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빠지라는 거는 되게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사는 분들 골프라든지 뭐 승마처럼 굉장히 럭셔리하고 프라이빗한 그런 스포츠라 이게 저렴한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알바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이제 알바라면 뭐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어보잖아요. 하루 보드 2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루 보드 2번이? 너가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은 내가 너한테 하루에 보드를 2번 태워줄게. 약간 이제 뭐 중국집 일하면은 짜장면 준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구해질 것 같으세요? 안 그질 것 같은데요? 일하려는 사람이 진짜 한 트럭이에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 바로 노동청에 친구들. 아, 그 당시에 나는 놀고 싶지만 또 돈이 없을 수 있으니.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20대에서 30대 그렇게 시작을 하시니까 돈은 없는데 내가 이걸 하고 싶어. 근데 여기 사장님이 너 여기서 일하면은 내가 이렇게 태워주겠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나는 지금 너무 보드를 타고 싶어. 혼자 생각을 하겠죠. 이게 맞는 걸까? 근데 내 양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루에 보드를 2번씩 타. 그러면은 스스로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죠. 아, 이렇게 나도 2번 타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내가 또 운전도 하고 하니까. 그죠? 아,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장 처음에는 뭐 보드로 시작해서 줄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나나 보트가 나가려면은 사람을 태워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배에다가 줄을 던져주는 사람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 줄돌이로 시작을 해서 이 연차가 쌓이고 실력이 좋아지면 이제 나중에는 배도 끌고, 보통 그렇게 해서 중간에 뭐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은 이제 종사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원래 그렇게 길게 일할 생각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내일보다는 나는 오늘 하루에 보드를 2번 타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이게 너무 재밌어서? 네. 그 당시에 보면은 뭐 다 오는 형들 막 벤츠 타고 다니고, 뭐 우리 막내 고생한다고 막 용돈 챙겨주고 맛있는 거 맨날 같이 사주고, 이제 그러니까 이 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거를 매일 하는 것도 좋고 여기서 매일 지내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일하게 되면 숙식은 어떻게 해결해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요즘은 이제 다 펜션방 이런 거를 막, 그러니까 최대한 뭐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렸을 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방을 주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군대죠. 저 내무반 침상 약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하고 여기서도 계급이 나뉘겠죠. 일단 줄돌이 친구들, 그 다음 우리 뽀돌이 선배님들, 그 다음 우리 팀장급. 그러면 이제 우리 줄돌이들 친구들은 일단 비용을 안 주고 사람을 쓰는 거기 때문에 사람 되게 많아요. 진짜 이게 개집인지 사람집인지 싶은 곳에서 다 같이 이제 합수. 그리고 이제 뽀돌이들부터 침대, 팀장급부터는 방을 좀 따로 쓰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여기서 뽀돌이라는 직책은 보트를 운전하신 분들인가요? 네, 보트 드라이버라고 이렇게. 이 동네 자체가 표현들이 굵지가 않아요. 빠지를 만약에 내가 임대를 얻어 연세를 뭐 깔사라고 표현하고, 보트 운전하시는 분 뽀돌이, 막내들은 줄돌이. 그 뽀돌이 분들은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최소 이제 3년 차. 왜냐면은 이게 안전과 직결이 된 거기 때문에 최소 3년 정도 배도 타보고 옆에서 구경도 해보고 하고, 3년부터 이제 또 업장에서 면허비는 또 지원을 해줬어요. 수상 동력 면허가 필요하잖아요. 아, 보트 운전하려면? 네, 그거를 업장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너 면허 따서 뽀돌이 할래?
그럼 형이 돈 내줄게. 진짜요? 하루에 보드를 2번 태워주는데 면허도 내주시다고요? 그럼 이제 면허를 가서 따 오는 거죠. 따 오면은 이제 딱 위에 하나 붙여주고 둘이 그냥 계속 타. 이제 그렇게 운전 배우고 많이들 시작을 하죠. 잠깐. 경력 3년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1년 내내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름을 3번 맞이한다.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꼭 일해야 될 땐 일을 하시는데 나머지 뭐 겨울이라던가 이때는 어디 가 계시는 거예요? 겨울은 캠프입니다. 아니, 알아서 생존하다가 네. 다시 이제 뭐 3, 4월 되면 다시 모이는 거예요? 따뜻한 바람 불면은 전화가 와요. 보통 이 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메인 잡이 따로 있어서 이분이 뭐 노가다를 팀을 운영하신다. 그럼 이제 겨울에 가서 노가다 뛰는 거고. 같이. 네. 대부분의 경우가 겨울 스키장에서 렌탈샵을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 계절 사업이기 때문에 뭐 여름에는 여름 장사, 겨울에는 겨울 장사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겨울에는 겨울샵 가서 뽀돌이 하고. 아, 거기서의 뽀돌이는 보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줄도리에서 뽀돌이, 그 다음에 팀장 이렇게 다 거쳐갔겠죠? 네. 그러다가 빠지 임대도 해보셨나요? 아니면 바로 인수하고 하신 거예요? 인수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금액이 좀 상당하다 보니 아, 많이 비싸요? 이게 더 이상 신규 허가가 안 나고 그러니까 피가 붙어 있어요. 아, 이게 더 이상 허가가 나온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람 거를 양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뭐 가평 기준으로 신천평대교가 이제 생기면서 기존에 거기 지내시던 분들 거기가 다 수몰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상을 받아가지고 강변 옆에 붙어있는 토지를 이제 얻게 되신 거고 그것들이 이제 스키장으로 발전을 한 거거든요. 대부분 그 일대 주인들이 그냥 세를 주는 경우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분이 사서 또 이제 세를 주는 경우. 얘네들은 사실 물건이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인데 얘는 좀 만만해 보고 그럼 10억. 이 새끼 좀 세 보이는데? 그럼 7억. 아, 살려면 이제 그 정도의 돈이 들고. 뭐 그쵸. 그리고 굳이 뭐 내가 매매를 하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임대로 많이 보통 시작을 하세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임대를 하게 되면 이제 연세로 내는 거예요? 네. 연세는 어느 정도 내야 돼요? 빠지의 시설, 평수라든지 그리고 100가지 렌탈을 해주냐, 그리고 놀이기구가 있냐, 그리고 뭐 수상 스키, 그러니까 보드, 그러니까 이걸 비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비품을 같이 주는지, 그리고 뒤에 펜션이 같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이 되는데 천차만별이겠네 그러면. 네. 근데 뭐 진짜 빠지만 덩그러니 떠있고 이제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뭐 2천만 원부터 뭐 많게는 7천만 원까지. 아, 시설이 좀 괜찮은 편이다 하면 연세 한 7천 정도 나오는 거고. 뭐 이제 뭐 펜션도 있고 그리고 뭐 배도 있고 뭐도 있고 시설이 좀 그러면은 낙후되지 않았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풀옵션이죠. 배도 있고 펜션도 있고 여기 그냥 장사만 딱 하면 되는 곳. 그죠. 그 정도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영업을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게 그 당시에는 손님을 유치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내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직원이면서 에이전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 월급 책정 기준은 네 손님이 얼마나 있냐 이제 그건 거예요. 저 손님 얼마 있어요. 그래 넌 얼마. 넌 하루 보대 2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싸이월드나 하두리를 하던 시절이니까 이게 좀 소통이 안 됐어요. 다른 타시는 분들이랑 딱 우리 스승님, 우리 선생님 하면은 거의 종교였어요. 그 당시에는. 아, 계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떨결에 얘한테 보드를 배웠어. 그럼 우리 스승님 이제 절대 복종, 약간 상명하복 약간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바지가 하다 걸리면은 사형. 그러니까 이 코치 입장에서는 월급도 월급이지만 솔직히 본인들이 어디 가서 그렇게 대우를 받겠어요. 겨울엔 뭐 저 오비키 못 빼고 있는데 여름만 되면 뭐 황제예요. 막 우리 선생님 생일날 막 선물에 케이크에 막 노래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 장비샵들이랑도 좀 커넥션이 좀 있었죠. 장비들이 아무래도 고가다 보니까 돈 주고 사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얘가 장비를 좀 잘 팔아줘. 그럼 얘한테는 샵에서 보드를 하나 밀어줘요. 얘는 이제 또 의무적으로 보드를 몇 개를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밑에 타고 있는 사람한테 너 보드 하나 사. 그럼 또 사요 바로. 잘 됐을 때 그러면 1년에 토탈 해서 한 어느 정도 남겨보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1년 잘하면은 그냥 겨울까지는 보낼 수 있어요. 사장이 뭐 미혼이다는 가정하에 그 정도로 보낼 수 있는데 업체별로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네 이건 어떻게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 쟤는 되게 잘해서 저 바지를 샀다더라 이런 것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빠지는 얘기 들어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다 뭐 50억 있고 통장에 뭐 100억 있고. 아, 그거 진짜예요? 저희는 확인하기 전에 안 믿어요. 근데 뭐 어떡하게 자기가 집에 슈퍼카 뭐 3-4대씩 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근데 쓰는 거는 보통 그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씀씀이를 보면. 쓰는 거는 한 1,000억 있어요. 통장에 막 1조, 2조씩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뭐 사치를 안 하면은 겨울까지 내가 지낼 수 있어요. 내년에 뭐 재기까지 할 만큼은 벌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뭐 손님들부터 일단 싹 다 뭐 벤츠 타고 다니고 뭐 BMW 끌고 다니고 뭐 롤렉스에 그 당시에는 뭐 파텍 필립은 무조건 롤렉스. 네, 무조건 롤렉스였는데 그러니까 나는 사장인데 내가 막 리베로 막 끌고 다니면서 좀 그런데 막 차를 바꿔요. 그 다음에는 뭐 시계를 바꿔요. 그러고 보면은 겨울에는 돈이 없어요. 근데 뭐 저축만 잘하고 하시면은 다음 연도까지 충분히 버티죠. 물론 그 와중에 임대해서 영업하다가 바지를 샀다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바지를 샀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팔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제가 이쪽을 나오게 된 이유부터가 일단 정상이 없어요. 그 당시에 뭐 손님이건 종사자건 아니면 대표건 정상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뒤도르면 칼을 꽂아요. 기본적으로 일단 뭐 민원, 같이 업장이 다 붙어 있어도 결국 내 손님으로 내 장사를 하는 건데 이걸 다 경쟁 업체라 생각을 하니까 앞에서는 뭐 되게 친하게 지내고 조금 수틀리면 뒤에서 민원 넣고 뭐 신고하고 그 민원은 보통 어떤 사유로 민원을 넣어요?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뭐 화장실도 막 들어오고 막 트램폴린 방방이 막 이런 것도 민원 들어오고 아 여기 뭐 무허가 뭐 트램폴린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일단 뭐가 됐든 눈에 보이는 걸 다 찔러보고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돈이라도 많이 벌리면은 있겠는데 수익도 많이 하락하니까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거죠. 이 바지에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술, 도박, 여자. 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쪽에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아 그죠. 아 손님들이랑 같이 도박을 하기도 하고 도박하고 이러는데 좀 치다가 돈 없잖아요. 그럼 배를 걸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배를 걸고 도박을 해서 아침에 해 떴는데 예배가 뭐 얘네 집 앞에 서 있고 뭐 이제 옛날에 요즘에는 뭐 그런 게 많이 없고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일들도 종종 있었다. 그럼 지금은 빠지를 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가요? 지금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은 이제 시기가 안 좋다 보니 시기가 안 좋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레저 쪽에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임대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죠. 하고 있는 주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빠지에서 돈 많이 번다는 사람은 빠지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아 장사 잘 된다 이거 사라! 네. 빠지에서 운영도 하고 근무도 하시면서 15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네. 장점. 여름에는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재벌 3세요. 여름에는. 근데 겨울만 되면은 검정 고무신을 찍어요. 겨울 삶이 너무 불안하다. 일단 그게 단점으로 딱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삶에 비전이 좀 없어요. 내가 만약에 계속 직원으로만 근무를 했을 때 더 이상 월급이 올라갈 것도 없고 언젠간 나는 나이를 들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럼 이거를 빨리 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니다 싶었을 때 끊을 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빠지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싼 데를 가지 말고 확실한 데를 가라. 갈 거면. 왜냐면은 이건 안전사고랑 연결이 돼 있는 문제니까 무제한 빠지를 가면은 요즘에는 드라이버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기존에 하시던 분들 다 은퇴를 했고 근데 남아있는 분들은 몸값이 올라서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르고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써요. 20살, 21살 문신 막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친구들을 막 쓰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그건 거예요. 예전처럼 하루 보드 2번에 월급 얼마? 매일 여자 손님들 오고 그런 친구들이 진짜 뭐 한 1주, 2주만 배 배우다가 바로 그냥 출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진짜 안전사고가 많이 나요. 사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어디가 제대로 되고 어디가 아닌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무제한만 안 해도 일단 제대로 된 곳이에요. 이 프라이드가 좀 있어야 돼요. 일단 무조건 업주들이 보드 스키 내가 탈 줄 알아야 되고 무제한 바지 같은 경우에는 업주들이 못해요. 그분들은 그냥 중간에 자본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라 운영은 다른 분한테 맡기고 약간 흔히 말하는 쩐주죠. 근데 이제 스키 보드가 좀 어느 정도 주로 장사를 하는 그런 데들은 일단 운전하시는 분들이 경력도 어느 정도 있고 그냥 경력이 있고 배를 잘 모니까 안전사고 같은 게 안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사고는 안 일어나요. 이번에 뭐 강릉에서 방파제 추돌한 뭐 그런 사건이라든지 그런 말이 안 되는 사건은 안 일어나니까 좀 제대로 된 데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보트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연배가 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좀 안전하다고 봐도 되나요? 연배보다 그 업체가 보드랑 스키가 주냐 아니면 뭐 놀이기구가 주냐. 그래서 보드랑 스키가 주인 곳은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이 놀이기구도 같이 끌어요. 근데 무제한 이런 데를 가면은 3일 된 우리 21살 막내가 막 운전해주고 그런 경우가 많죠. 오늘은 전지 빠지를 운영하시던 업주 분을 모시고 빠지에 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려있었습니다.